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금기쁨입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기쁨 미국장 브리핑 준비한 주제는 바로 코이런트 관련인데요. 자, 앞으로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 콘텐츠는 특정한 종목을 투자 권유하는 콘텐츠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AI 시장의 돈이 다시 광통신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AI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GPU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AI 서버를 만들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심장과 같은 GPU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당연히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었나요? 그것은 바로 GPU만 많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는다면 데이터 센터끼리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동 속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떨어지거나 혹은 전력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처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AI 생태계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자, 그래서 월가가 주목하는 부분의 섹터가 뭐냐면 바로 광통신 쪽이죠. 네.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뭐 광통신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왜 올랐냐면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옮기느냐의 문제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다 금기쁨 미국장 브리핑 오늘 주제를 바로 코이런트 광통신 슈퍼 사이클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코이런트 한두 번 정도 말은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정확한 회사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요. 자, 코이런트는 광학, 레이저, 포토닉스, 광통신 부품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쉽게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빛을 이용해서, 광이 빛광자죠. 네,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렇다면 코이런트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냥 뭐 광통신 회사라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 병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학습해야 될 데이터는 앞으로 AI가 많아지게 될 거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작업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양은 미래는 더 많아지면 많아진다는 거죠. 방대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초고속 연결이 필요하죠. 그 많은 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바로 광트랜시버, 실리콘 포토닉스, CPU 같은 기술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코이런트 이런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만큼만 일단은 따라와 주셔도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중요한 거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이런트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쓰는 구조에서 속도와 전력 효율 이 부분을 잡는 뭔가 해결점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엔비디아가 코이런트를 보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 엮이기만 해도 엄청난 주가 상승을 하는데, 하물며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는 GPU만 잘 만들면 돼, 내 것만 팔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생태계 자체를 판을 같이 키우면서 자기 걸 파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 생각지도 못했던 플레이를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상품을 더 많이 파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 다음 병목에서 데이터 이동과 전력 효율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자, 마벨에 대한 발언 이후 코이런트가 같이 움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마벨 봐봐요. 뭐 얼마 전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면서 좀 크게 맞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껑충 주가가 올리고 있어요. 자, 젠슨왕의 마벨의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처럼 언급을 하자마자 어땠어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하지만 시장은 영리하게도 마벨만 본 게 아니었죠. 아, 마벨이 뜨면 그 옆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을까? 그게 바로 뭐였다? 그 옆에 있는 광통신 부품 회사도 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코이런트, 누멘텀, 코닝 같은 광통신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코이런트, 누멘텀, 코닝 머릿속에 넣으세요. 네. 꼭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많이 알아보셔야지 여러분들의 지갑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구독자 부탁드리고요. 자, 관련 섹터에서 같이 봐야 될 기업, 아까 말했던 기업들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썼지만 다 읽어봐야 시간 뺏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 줄로만 말씀드릴게요. 누멘텀은 광통신 부품과 레이저 쪽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코닝은 강섬유와 소재 쪽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통신 슈퍼사이클 가용 올 수 있을까? 이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때문이에요. 그냥 한두 푼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때려 붓는 수준입니다. 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아까 했던 내용들이에요. AI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것들, 병목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코이런트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주가의 흐름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광통신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 계속 주가는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예전과 너무 달라요. 좋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이 기대한 것을 훨씬 뛰어넘지 않는 이상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요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좋네, 나는 그 부분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강한 가이던스, 그리고 또 높은 마진을 시장이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